자, 병신년 12월 28일 한국일보입니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영 땜질 처방. 예, 일명 기사가 요건데, 교육부 내년 희망학교만 국정 2018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사용. 검정 개발 기간 짧아 부실 우려. 교육과정 달라 수능 등 평가 혼선. 교사들 모두 문제 학교에 떠넘겨. 교육부가 폭탄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자, 정유라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답니다. 특검 독일과 공조해서 귀국 압박하겠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가계빚 500조 넘었다. 위험 무방비 노출 부재도 78조 달해. 비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 높아. 금리 인상 때는 상환 압박 직격탄 우려. 무시무시하네요. 보수에 새집 짓겠다. 비박 29명 탈당. 교섭단체 등록. 원내대표 조호영 추대. 한국일보는 일면 기사를 역사교과서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가계빚 이야기를 일단 제일 큰 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김당 한 짜투리 있고요. 정유라 짜투리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 욕을 많이 처먹기 때문에 이제 그 교과서가 타당하냐 하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그거죠. 누가 누구한테 폭탄을 잘 넘기느냐의 문제인 거죠. 교육부는 학교한테 일단 폭탄 넘겼습니다. 자, LG 이면입니다. LG KT 탈퇴 기둥 빠지는 정경련. 고범무 회장 청문회 발언 후 실행. 아, 진짜로 탈퇴했구나. SK 사실상 탈퇴. 삼성도 준비. 이승철 부회장 최신 주도에 불만. 기업들 개혁 의견 수련도 난항. 정경련 와해. 최악의 전망까지. 와야 돼야지. 김정은 10조 달러 줘도 핵 포기 안 할 것이다. 요거는 태영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기사가 재밌는데, 사진이 재밌는데, 대한민국 만세라 그러면서 만세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저게 무슨 꼴이냐. 그래도 명복상, 그래도 명색이 그건데, 외교관인데, 외교관이었는데. 그래, 3면입니다. 국정 폐기, 국정교과서 폐기 여론 속 1년 유예 꼼수. 교육 현장 혼란만 부른다. 요거는 교육부에서 폭탄을 학교에다 돌렸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교육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하고 다 지금 좆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저렇게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게이트 추진력 산실하고서도 찬성진영 요구 담아 불시 살리기. 내년 당장 국정교과서 시범적 용량. 연구학교 지정 놓고 학내 갈등 예상. 야권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 추진. 조기 대선이 이뤄질 때는 폐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저런 수준 낮은 교과서를 채택해야겠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니죠. 난 애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학교에 있는 애들이 그걸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게 난 참 기가 차던데. 차라리 한국 근대사 산책,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고 있잖아. 강 누구였지? 아저씨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훨씬 더 도움될 듯. 자, 인공호흡기 대사라도 국정연맹 속셈. 연구학교 선정은 사실상 강행 의도. 요거 이제 교과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안 된 청와대. 교육부 입장 존중할 수밖에. 박근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청와대는 지금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수밖에 없죠. 좀 얄밉네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사면입니다. 사야 뭉치면 200한석. 그치. 조선일보는 삼야라 그랬는데 여기는 사야라고 표현해놨네. 쟁점 법안 프리패스의 야권발 개헌도 가능하다. 사야가 뭐냐면은 민주당, 그 다음 국민의당, 그 다음 유김당, 정의당 이렇게 4개거든요. 원내 정당들이죠. 야권 국회 선진화 법도 무력화 가능. 여의 법안 저지선 모두 붕괴. 법사위원장까지 빼앗긴 새누리 악몽. 야권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쓸 수 있어. 좌석 배치도 변화. 민주가 중앙에 꽤 됐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 29명이 사진 찍은 게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수 신당, 보수 적자 성공까지 과제 산적.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서자 적자 할 때 적자고요. 산적이라는 말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다. 문제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새누리 친박계 인적 청산 놓고 2차 내분 조짐. 예, 임명진이 이제 뭐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오면입니다. 야권 개헌파 60억 명 공동 토론회 촛불 민심 완결은 제7공화국이다. 김종인 등등등. 김종인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저 옆에 저건 누구냐? 저 국민의당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네. 아무튼 그 관련 이야기입니다. 비문 의원들 한자리에 김부겸 20대 국회 마무리 직후 새로운 헌법 적용 시점 제시. 김종인 문재인 논의 자체 거부 직격. 김원기는 차기 정부서 완성을 내년 초 개헌특위 가동 계기로 세력화 가능성. 정계 개편 촉각. 대선 끝나고 합시다 할아버지들. 반기문 개헌 필요성에 공감. 3년 임기 대통령에도 유연. 예, 반기문은 또 그 와중에 짜투리에서 야 이거 봐요. 뉴욕 방문 충청 의원들에게 밝혀 귀국 즉시 봉하마을 방문 추진이랍니다. 야 이제는 좀 기회주의적으로 노무현한테 가는거야? 이재명 반기문 현재 같은 지지율 유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뭐 짜투리에 있고요. 민주당 SNS 대응 2번 실패는 없다. 지난 대선 주요 패착 지적에 매주 팟캐스트 방송으로 공격. 연비어 신고센터 운영 수비. 민주당의 대선 전략인가 봅니다. 육면입니다. 삼성합병 청와대 지시 시인할까? 문의 딜레마인데 여기서 문은요 문재인이 아니고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한 이야기예요. 청와대 국민연금 연결고리 역할. 청와대 지시 시인 때는 청문회 위증, 모르쇠 때는 국민연금 손해 책임, 배임 직권남용 뒤집었을 수도. 자, 과연 만고불면에 충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위증한 걸 인정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의 문제네요. 한쪽은 불타 없어지고 한쪽은 좀 덜 불타 없어지고 덜 불타서 살아남게 되고 그렇겠네. 자, 법꾸라지 김기춘 법꾸라지. 예, 자택압수수색서 청와대 근무 이후 자료 못 찾아. 야. 자, 내달 3일 첫 변론, 이틀 뒤 2차 변론, 헌재 탄핵 심판 진행의 가속도. 예, 뭐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청산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청산해야 됩니다. 김기춘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지만은 멀리 보면은 조선일보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박하고 친박을 둘 다 청산해야 되고요. 많이 가자면 국민당도 조져야겠지.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김기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팔면 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로 물건값 결제 때는 부가세 안 낸다. 마일리지로 뭐 할 때는 좀 싸겠네. 장기적 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만 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 고시원 월세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 가족회사의 비용 전가 못하게.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로 물건값 결제 때는 부가세 안 낸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면세점 선정 끝나고서야 독과점 사업자에게 감점 규정 마련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사진은 이제 유일호 사진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로가 이번에 세월엑스라는 영상 공개한 사람이죠.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제기에 해군 당시 맹골 수로에 잠수함 없었다. 잠수함 수출 등 위해 은폐 의혹, 해군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나는 아직 이 영상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황교안 공직 떠나도 할 일 많다. 정계 진출 문 열어놔. 네, 대행체제 출범 후 첫 간담회. 난 흑수 중에서도 무수저다.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은 소인배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을 자기한테만 쓰는 사람이지. AI 보호지역 내 계란 오늘 딱 하루만 반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이제 계란이 모자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신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졸업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요. 전학 등 처분은 최종 판결까지 집행정지, 시간 끌기 소송 남발. 아, 이런 편법도 있구나. 자, 배덕광 그러니까 계속 소송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죠. 자, 배덕광 의원 LCT 비리 피의자 입건, 검찰 자택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인허가의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못 믿을 수도권 식수 수질 검사 결과 조작 업체들 무더기 기소. 대장균 등 세균 30배 초과 검출도. 환경부는 잠깐만요. 환경부 이야기인데 건강에 위험하진 않답니다. 뭐 그냥 조금 더러운 수준이겠죠. 조희연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감증 유지 고승덕 미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대법 믿을만한 근거 원심 확정.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1면입니다. 소라넷 사라진 자리. 그 사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사진은 그건데 그냥 영동 지역에 폭설이 됐다 뭐 그런 사진인데, 그냥 왠지 그냥 쓸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소라넷 사라진 자리 메뚜기형 음란 사이트가 차지한다. 단속 피해서 정기적으로 주소를 수정. 끝자리 숫자만 살짝 바꾸는 식이다. 현금 대신 가상화폐 이용하기도. 가상화폐는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아마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검찰 해외 도피 16년 만에 자진 귀국한 윤석화씨 남편 봐주기 수사 논란. 이거는 뭐냐면은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자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99년에 수백억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던 사람인데 뭐 그런 사건인가 본데, 검찰 보강수사 체포했다 풀어줘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내가 잘 모르는 거라 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친 도피한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16년 만에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면입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기소. 매출 부풀리기, 이중장부 눈 감은 상무 2명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져. 단일기업 최대 규모 회계 사기에 투자자 신뢰 무너뜨린 책임 물어 라고 합니다. 대우조선. 자, 기내 만취난동 임시 대한항공 첫 탑승 거부 조치. 뭐 검토한다 하더니 진짜로 조치됐나? 자, 차병원 오너 일가 그 의료윤리 위반의 철퇴. 이게 뭐냐면은 치료하고 연구 목적으로 이제 기증받아서 제대혈 9차례 무단 투여 확인, 제대혈 은행 박탈, 예산도 환수라고 합니다. 잠깐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대충 하면 안되고 정확한 의미를 좀 확인해보고 진행할게요.
제대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대혈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생아 분만 시에 나오는 탯줄에 있는 혈액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게 왜 특별하냐면은 그 혈액 여기 제대혈 속에는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이제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많이 함유돼 있어서 골수를 보완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완할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같은 곳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는데, 근데 차병원에서 이제 요걸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치료연구 목적으로 제대열이라는 걸 했는데, 요거를 9차례나 무단으로 그걸 그게 필요 없는 사람한테 투여했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투여한 거야?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준 거겠죠? 자, 복지부는 제대어른행 관리를 책임진 강모은행장 역의 분당 차병원 교수랍니다. 은행장이 연구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열을 공급하고, 요거는 제대열법 위반이랍니다. 진료 기록 없이 직접 시술을 했다고 보고, 요거는 의료법 위반이고, 강 교수를 분당 차병원이 소속된 성광의료재단 김모 이사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사건인가 봅니다. 나는 이제 뭔가 궁금했는데 방금 확인했네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 떠넘기기 못한다, 그런 기사가 또 있고, 13면은 대구 경북면인데요. 서문시장 전체 재개발 추진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 화재 건은 요즘 잠잠하던데 좀 수습이 됐나 모르겠네요. AI 여파 일출 행사 취소 덜시 동해안 주민 울상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전 대구공항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3,500m 이상 활주로 건설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16면입니다. 인도와 기름 분나 심상찮은 핵치킨 게임. 인도가 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여기 이제 핵을 실어 날리면은 이제 핵미사일이라는 거지. 뭐 그렇답니다. 북경하고 유럽까지 사정권이 든다고 하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네. 개판이네 세상이. 오바마, 내가 출마했다면 트럼프 이겼을 것이다. 트럼프는 말도 안 된다. 일축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요런 기사 좋네. 그 과로사와의 전쟁 나선 일본이라고 해서 광고사 신입 자살 대책 발표, 월 80시간 잔업 기업 공개. 요런 일본에서는 요런 정책도 한다라는 건데, 좀 정치 상황과 생각해보면 좀 모순적이긴 한데 뭐 좋은 정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넷마블 쪽인가 NC였나 넷마블이었나 해서 뭐 직원들이 자살하고 그랬죠 여러.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사실상 없는데 일본에서는 뭔가 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10년 뒤쯤에 저런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7면입니다. 6년 연속 깎이는 주택연금 2월 가입되는 월 3.2% 하락. 자, 현금 연수증 처리한 1분 한 번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고요. 소비 심리 7년 8개월 만에 최저 소비 절벽 우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경제 기사들이 그렇지. 자, 18면입니다. 경제면인데 성과 연봉제 도입 시기 기재부 금융위 엇박자. 사는 기은 등 4곳 2018년 시행 다른 금융 공기관보다 1년 늦춰져. 금융위 9곳 모두 1년 늦추자. 기재부 수용 불가 입장에 금융위 재량 행사 4곳만 유예. 노조 가처분 막기 위한 꼼수다. 성과 연봉제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요 금융기업들 5곳인가에서 갑자기 은행 5곳에서 갑자기 이제 그걸 도입했다 그러죠.
그 아까도 조선일보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연봉제는 노동자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찬성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일 잘한다고 해서 이걸로 돈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제도화 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한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에 눌린 홈쇼핑 카드 결제 63% 급감. 자, 뭐 그렇고 19면은 뭐 특별한 이야기 없고요. 경제면인데 20면은 부동산 면인데 틈새를 노린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되는 내 집 마련 신청. 21면입니다. 뭐 문화면입니다. 문화면. 책으로 쏟아진 인공지능, 페미니즘 열풍. 이거 다 그냥 물 들어오니까 그 뭐예요? 돈 벌라고 그냥 책 판 놈들을 얘기하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지금 열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페미니즘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갑자기 반짝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니들 돈 많으면 그런 거 사서 보든가. 나는 돈 없어서 그런 거 안 사보는데.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감정팀 미인도 진품 주장은 과학과 객관에 반하는 것이다. 청경자라는 분 그림인가? 청경자 맞나? 아무튼 요 사람이 이제 요 그림을 미인도라는 그림을 자기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전에 얘기를 했는데 국립 어디지? 뭐지? 아무튼 여기 이걸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이거 진짜다라고 개거지 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진짜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좀 황당한 사건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나도 아마 진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진짜라 그랬으니까 더 믿을 수가 없네요. 좀 역설적이지. 22면은 뭐 다 문화면인데 23면도 문화면이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23면 라이프면이 특별한 얘기 없고. 얘는 뭐야? 기획기사인데 이거는 뭐지? 되돌아오면 올해만큼 몰락한 인물이 많았던 해도 드문듯하다. 하지만 힘들고 화난 일만 이었던 것은 것 같은 나날들 속에도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음을 예매 감사한다. 2016년 환하게 떠오른 별, 초라하게 진 별, 그리고 역사의 저편으로 떠난 별들을 모아봤다. 뜬 별로는 누가 있냐면은 이재명, 조성진, 이세돌, 그다음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뭐야? 그다음 한강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별로는요 우병우, 강만수, 나양욱, 박범신, 데이비드 캐머런. 데이비드 캐머런이 네 오세훈 같은 놈이죠. 오세훈은 참 오래됐구나. 자, 떠난 별은요 신영복, 그 다음에 구봉서, 이인원, 권혁주, 그 다음 피델 카스트로가 여기 있어.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기획기사인데 아마 그는 글은 되게 재밌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영복이 죽었군요. 나 몰랐네. 자, 26면은 스포츠면인데 스포츠면은 뭐 특별한 이야기 없고요. 쭉 넘어가고 자, 29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코알라와 촛불 시민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코알라 촛불 시민. 그러니까 이거는 코알라의 생물학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집회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비유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빗대 가지고 설명하는 걸 같은데, 촛불 시민들은 혼자 나오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나오고 동창과 함께 나오고 교구인과 함께 나온다. 혼자 나온 사람들도 금방 친구를 찾아낸다. 왜 그럴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는 속아서 살았다. 뭐 이런 칼럼입니다.
법꾸라지라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올해도 못 이룬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30면입니다. 자, 오피니언 역시 ICBM과 소달구지 핵경쟁 관련한 칼럼이고요. 그 다음에 군주민수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군주민수는 뭐냐면은 민심은 천심이니까 그 백성들이 언제든 왕을 뒤집을 수 있다 라는 뭐 취지의 그 말이거든요. 요거에 비유해서 아마 최근 정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얘기도 있고요. 박근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얘기만으로 한정된 건 아니고 트럼프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얘기는 오히려 적네요. 동서양 정통 사상이 강조한 자질과 품성 안으로는 덕성, 밖으로는 용기가 필요해. 지도자 잘 가려서 뽑는 게 새 과제다 라는 칼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인가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편집국에서 김범수 문화부장이 쓴 글인데, 이건 또 무슨 글일까? 뭐 지난 그 병신년 동안 이제 다재다난했던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글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면입니다. 재밌는 글 같긴 합니다. 31면입니다. 스펙보다 태도를 보고 뽑아야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사회계층이 고착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뭐 그런 말로 시작하는 글인데, 이제 채용 조건으로 이런 뭐 토익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뽑는 게 맞지 않겠냐, 뭐 그런, 일단 제목을 보면 그런 글인데 내용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글 같아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빗나가는 여론조사 탓하기 전에 라는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서령은 이제 직급 보류자라는 글을 썼고요. 그 사설입니다. 26년 만에 사당 체제 대화 타협 정치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뭐 한국일보스러운 글이네요. 한국일보 이런 글 잘 써요. 한국일보는 평화, 공존, 화합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걸 좋아하죠. 자, 혼란만 키운 역사 교과서 혼용, 국정 전면 철회가 옳다라는 글이 있고, 국정교과서 관련한 이제 입장 표명이고, 그 다음에 진주만 방문으로 미일동맹 강화 꾀하는 아베 일총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일본 입장인데 우리나라 입장은 우리나라 입장이고, 다시 또 미국 입장은 미국 입장이에요. 이게 되게 좀 미묘한데, 어쨌건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는 사실 자명한 이야기고, 그 와중에 이제 일단 중국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좀 껄끄러운 나라들이 미국하고 한국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중일 세 나라 전부 다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럽단 말이야.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신기하게 이웃 나라라서 그런가? 굉장히 관계가 껄끄럽지 다들. 뭐 어떤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본능적으로 꼴보기 싫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종의 제3자 입장인데, 어쩌면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둘 다 이제 포섭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잃지 말고 일본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일단 일본은 자기 길을 어쨌건 계속 찾아가고 있고, 계속 전통적으로 이제 친미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박근혜 임기 동안 외교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그동안 못 채워놨던 거를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 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국 일보도 끝이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계속 또 해야겠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시험 브리핑으로는. 네, 이따가 로마 토토로 방송할 거예요. 뭐 일단 지금은 아니고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